아이돌의 상표권이 소속사와 아이돌 중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돌의 상표권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의 기로진 벨리사입니다. 최근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가 비스트 상표권 사용 합의 소식을 전하며 7년 만에 비스트 그룹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가수들이 넘쳐나는 시대, 여러분은 아이돌의 상표권이 소속사와 아이돌 중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여러분은 하이라이트라는 아이돌 그룹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4인조 보이그룹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비스트라는 이름이 더욱 친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왜 비스트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그건 바로 비스트라는 이름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트라는 이름은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2015년도에 상표 출원을 했고 2016년도에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즉, 비스트라는 이름의 상표권은 아이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비스트 멤버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소속사를 이전을 했는데 이때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해서 결국 그룹명을 하이라이트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스트 멤버들은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라는 그룹명을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이라이트 멤버들과 이전 소속사인 큐브 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7년 만에 비스트라는 그룹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의 공식 유튜브에는 하이라이트와 비스트라는 두 개의 팀명이 같이 등장하는 영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이는 원만하게 잘 합의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한 H.O.T, 12년의 싸움 끝에 상표권을 양도받아서 이름을 되찾은 신화, 소송에서 승리해 이름을 되찾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시대의 핵심은 상표권입니다. 아이돌과 소속 기획사의 상표권 분쟁은 상호 간의 전속 계약 기간 중 소속사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돌이 기획사에 소속된 상태에서는 상표권의 권리를 소속사의 이름을 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돌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계속해서 해당 이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분쟁이 생깁니다. 아이돌의 상표권이 소속사와 아이돌 중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돌의 상표권은 아이돌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표권이 소속사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획부터 데뷔, 마케팅까지 전부 소속사가 진행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시스템이기에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가수가 기껏 성공을 하니 갑자기 떠나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아이돌의 인기가 소속사의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와 아이돌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속사가 상표권을 가져야 간다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아이돌과 아이돌 이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표권은 아이돌에게 주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에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예명 등에 대해서 저명한 타인 이외의 자가 상표 출원을 하면은 등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명한 타인이 이 상표 등록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이 저명해진 이후에 아이돌 명칭이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아이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의 입법 취지가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아이돌의 명칭의 사용에 대해서
실현자인 아이돌의 본인의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저명한 타인 이외의 자가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소유자들이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저명한 아이돌의 명칭을 상표권은 아이돌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트곡 롤린으로 역주행 신화를 썼던 그룹 브레이브걸스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젠 브레이브걸스가 아닌 부브걸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와 동일한데요. 브레이브걸스라는 상표권의 권리가 이전 회사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있다 보니 소속사를 이전한 멤버들은 더 이상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새 소속사인 워너뮤직코리아와 전속 계약을 했는데요. 상표권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는데 부브걸이라는 상표가 이미 출원을 돼서 공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아마 곧 등록이 될 텐데요. 이미 등록된 부브걸의 상표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브걸의 상표 출원인이 워너뮤직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점인데요. 결국 등록된 부브걸의 상표권의 권리는 워너뮤직코리아 주식회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멤버들이 계약을 끝나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은 부브걸이라는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멤버들이 기존의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전 소속사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하든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건들을 담당해 본 결과 서로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꽤 커서 실제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브걸의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적인 방법으로는 브레이브걸스의 상표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멤버들이 상표 출원을 직접 하는 방법입니다. 상표법에는 저명한 연예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이 직접 상표를 출원하거나 타인이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브레이브걸스의 멤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브레이브걸스라는 상표를 등록받았다면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느낌상 멤버들과 전 소속사의 계약서에 상표권 등록 협의 조항이 있었을 것 같고 멤버들은 승낙을 했을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10원빵은 특히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0원빵의 앞면에는 다보탑 모양이, 뒷면에는 10원이라는 글자와 한국은행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경주의 한 회사에서 이러한 디자인으로 10원빵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국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영업을 통해서 매출이 100억 원 가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죠. 그런데 이 업체를 비롯한 10원빵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10원빵의 디자인이 10원 동전의 디자인과 동일하여 한국조폐공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상공인임을 고려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을 전부 바꾸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10원빵의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한국조폐공사의 화폐 도안 기준 때문입니다. 화폐 도안을 이용하려면 첫 번째,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영리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6개월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용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한 업체가 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어가다 보니 한국조폐공사 측은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조폐공사는 10원빵을 제조하는 모든 업체에 디자인을 바꾸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빵뿐만 아니라 화폐 모양을 디자인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필통에 5,000원짜리 화폐 도안이 디자인되어 있다던가 옷에 10,000원짜리 화폐 도안이 디자인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0원 동전뿐만 아니라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 화폐의 디자인을 그대로 제품에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실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무심코 다른 디자인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었다간 저작권 소송을 걸리기 십상인데요.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국가기관인 점을 고려해서 소송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만약 일반 기업 또는 업체의 디자인을 함부로 베껴서 제품을 제조하면 저작권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연예계와 문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것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앞으로는 연예계와 문화 외에 스포츠,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및 저작권 사례를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